7부. 아, 근데 일주일에 2번씩 하니까 좀 짜증나는 거 같아. 그잖아. 촬영을 주중으로 월목 하든지 그렇게 하면 좀 안 될까요? 아니면은 저번에 내가 하루에 일주일에 2편을 찍자고 하루에 두 편을 찍든지. 안돼 일주일에 2번씩 찍어 그래놓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만 찍자. 아 그래요. 잘 하셨어요. 찬성. 귀찮아서 안 돼. 이거 이게 소재가 점점 다 나긴 하고 있어 지금. 뭐만 그런 거야. 아 그래요? 아니 소재가 바닥나는 게 아니고 귀찮아서 다들 아, 귀찮은 건 둘째 치고 네, 그럼 우리 인코딩도 시간 오래 걸리고 인코딩은 얼마 시간 안 걸리고 일단 인사부터 합시다. 자, 어쩌다 보면 7분? 7분? 7부 정식 7부. 자,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안녕하십니까. 자, 어쩌다 보면 7편. 이번 주에는 온라인이나 어디나 다 이슈가 그냥 절판 이슈였어요, 그죠? 네. 절판. 내년 30% 인상 주변에 혹시 바쁜 사람 있어요? 보험 일하면서? 별로 안 바쁩니다. 혹시 주변에 보험 일하면서 바쁜 사람 있어요? 협달? 협달? 뭐 때문에 바빠? 뭐 저기 요새 클로징도 자주 하고. 그 절판이랑 아 상관없어요. 절판이랑 상관없구나. 예. 당신 못 주변에 봤습니다. 바쁜 사람 있어? 못 봤습니다 나만 바쁜가? 저도 바빠요 바쁘긴 주변에 못 살아 난 코드도 없는데 바빠. 자, 그 절판 이슈 때문에 뭐 난리를 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바쁜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심사를 올리면 심사가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 지금. 심사가 굉장히 오래 걸리긴 하는데 내가 아는 설계사들 10명 중에 뭐 9명은 안 바쁜 것 같아. 뭐 누가 바쁜지 잘 모르겠는데 계약 누가 다 받지? 어찌됐건 뭐 이번 절판 끝나고 나면 또 3월 또 바뀌어갖고 또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좀 사실은 좀 짜증이 좀 나긴 하는데 절판 때문에 이제 뭐랄까 그 고객한테 절판한다고 얘기했더니 뭐 이제 고객이 그냥 그러려니 또 너무 자주 해. 그러려니 뭐 이런 느낌을 받아서 사실 고객한테 말하기도 민망하고 원래 뭐 절판 이슈에 따라서 보험을 판매하진 않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좀 문제들이 여러 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판 이때밖에 못 팝니다 해놓고 절판을 하면 보험료가 바뀌면서 뭐 좋아지는 게 있잖아. 물론 나빠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KB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절판시키고 1월 달부터 뇌혈관 질환하고 허혈성 심장질환 또 다시 만든대. 다른 회사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험료는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뭐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회사가 좀 늘어나서 좋아진 거겠지. 자, 뭐 그 특별한 얘기도 아닌 것 같고 그거 말고 이슈도 없는 것 같아. 뭐 이슈 있나? 다음에 병신. 병신년? 이슈. 세월호 의혹. 세월호 의혹. 어떤 의혹? 안 돼. 안 돼. 왜요? 잡혀갈지도 몰라. 근데 뭐 하도 많이 얘기가 나와서 뭐 여기서 얘기한다고 뭐 잡혀갈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그 최근에 올라오는 그 세월호 관련된 영상들이라든지 뭐 소식들을 보면은 뭐 의혹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세월호 관련해서 그 요즘에 지금 다큐가 하나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다큐 이름이 인텐션이라는 거예요. 인텐션. 네. 세월호가 그 교신하는 기록부터 항적도 뭐 이런 것까지 싹 다 해서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있고 아마 뭐 올해 자료 정리는 끝날 것 같고 내년 초쯤에 아마 작성도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 만들어지는 것도 그 정도. 이제 병신년이 다가오는데 정말 병신 같은 것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보험 바닥에서도 그렇고. 오늘도 B 이런 거 나옵니까? 아니 왜 병신년 얘기하는데 뭐 아니 그 다음은 누가 들어도 그 얘기가 아닌데 왜? 병신년 얘기하는데 왜? 병신하면서 삐 병신 삐 그럼 년 이렇게 나온 거야? 삐안 할 줄 알았어요. 삐 지난 년. 방송에. 왜 그런 거예요? 사회적 지위와 체면과 명예가 있어서 아니 이유가 궁금해. 삐 처리를 하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재밌어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욕을 하면 다소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삐 처리를 하면
이건 욕이구나. 그쵸, 그때. 욕인 줄 알죠. 욕이구나 하는데 재밌을 것 같다 이런 그게 느낌이 더 있었는데. 재밌어. 삐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뭐지? 당신도 그랬다며. 네, 처음에는 저는 딴 데서 뭔 소리 나는 줄 알았어요. 넌 보긴 했냐? 아직 안 봤어요. 누가 바쁘냐고 바쁜 일이. 야, 삐 소리가 난 걸 몰라. 삐 소리가 어디 들어갔는지도 몰라. 내가 5부까지 보고 6부 지금 인코딩하는 게 6부, 5부까지 봤네. 6부는 못 봤어. 뭐 인코딩이야? 네가 글 올렸잖아. 보사모에. 그러니까 6부는 6부 나온 지 한 3일 된 거. 3일 됐다. 이틀, 2, 3일. 어쩌다 보면 그 콜라보레이션 강의 얘기 있었죠. 네. 또 올렸고 강의가 확정했는데 뭐 할 거예요? 그때 나 보사모 글 올라간 거 보니까 온라인 마케팅 첫 걸음? 네. 오늘은 그거 이어서 뭐 좀 하겠네. 그래서 아까 지식인 이제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서우 본부장은 윌리엄은 저는 이제 간단하게 1시간짜리 분량되는 PPT 할 수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중소사업장 노무 이야기. 사실 거기 많은 내용들이 함축돼 있어서 그 댓글 달아놓은 거 보니까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무 강의였으면 좋겠다 이런. 네, 저도 그렇게 1시간 안에 많은 걸 좀 풀어드리고 싶지만은 근데 시간상 그게 사실은 좀 힘들지 않을까. 제 시간 좀 더 드리면 안 돼요? 아 싫어요.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도 계속 하지 않을 거예요? 해야죠. 네.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저기 강의가 계속 잡히는 대로 좀 차근차근히 좀 그럼 강의 내용을 계속 다르게 하려고? 아무래도 이번에는 조금 실전에서 잠깐. 그 강의랑 그거랑 틀린 얘기 같은데? 아니 이제 이번 강의는 70분 내가 60분의 Q&A 정도를 잡은 거고 이게 하고 나서 윌리엄만을 위한 하루 종일 강의 뭐 따로 컨셉해서 해도 되는 거고. 아 그쵸. 아니야. 그렇게 할까? 어쩌다 보면 꼭 이번 시간까지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강의가 조금 그 다음에 듣는 강의가 좀 애매한데. 계속 이어서 그 강의 들으러 온 사람한테 이메일이나 동영상을 계속 보내주는 거야. 강의한 걸 찍어서. 그럴까 생각했는데 그럼 다음번 강의 한 사람이 앞전 강의를 못 듣잖아. 그렇지, 그런 부분이 있죠. 그건 좀 있을 수 있어. 일단은 뭐 현실 가능한 선에서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면서 네. 가는 게 또 중요하네. 그러니까 강의를 하면서 계속 바꾸겠다는 얘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1시간 이내에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풀어내야겠네. 그쵸. 당신도? 저는 온라인 첫걸음이니까 온라인 마케팅 첫걸음이니까 뭐 첫걸음이야. 온라인 마케팅 사실 쥐뿔 없잖아 아무것도. 쥐가 왜 없어 시골에 많어. 쥐뿔. 갑자기 갑자기 계획을 쥐뿔 없잖아. 온라인 강의 뭐 있어? 지금 뭐 하는 거 다 하고 나면 이제 업자 영역이지 뭐. 돈 주고 프로그램 사서 쓰세요. 이 얘기가 마지막인데. 안 그래? 아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제가 프로그램 이름 알려드리겠습니다. 10,000원씩 내세요. 뭐 이런 거 아니야? 나한테 안 줄 거야. 당신은 강의 준비하고 있나? 저는 프리젠테이션, 청약을 높이는 방법, 계약을 높이는 방법. 프리젠테이션이면 그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서 하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은 화법을 얘기하겠다. 화법이죠, 화법. 화법. 화법에서 특히 AP가 중요하다. 그게 가장 메인이에요. PC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PC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AP를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 컴퓨터 잘하는 거하고 계약 잘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야? 전혀 상관없어요. 나는 컴맹이니까. 그러니까 PC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보통 우리가 개그한 거야, 개그. PC라고 얘기하니까 다들 개그한 거야. 얼어있다고. 좀 녹여주고 이게 나서. 진지한 게 웃긴 거예요. 진지한 게. 아니야, 화면을 보는 사람들도 못 알아듣어. 무슨 얘기하나 저 사람들이. PC는 중요하지 않다. 뭐 AP. 요즘 리얼 방송들이 다 대본이 없다며. 우리도 대본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지난 그 6부 찍고 제가 집에 가서 TV를 보는데 그 보험 관련 요즘 케이블에서 방송 많이 하잖아요. 몰라? 아 그래요?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봤어요. 잠깐 봤는데 채널은 모르겠고 어떤 케이블에서 이제 그 보험 전문가라 해갖고 리모델링? 이제 그 서로 이제 뭐 어떤 주제를 뭐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어떤 보험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상 청구할 때 2년 이내에만 청구를 하면 된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방송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오래 받겠잖아요. 원래 3년으로.
보상 청구가 그런 기본적인 건 그래도 좀 알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2년씩이나 기다려 바로 청구하지. 2년씩이랑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거를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혹시라도 까먹고 늦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 나온 김에 그 얘기를 하면 고객들한테 그 보험금 청구를 말씀하실 때 모아놓게 하지 마세요. 모아놓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이만큼 소리 날라와가지고 정리하기도 힘들고 청구하기도 힘들어. 서로 불편하고. 엄청 힘들죠. 보험금 네, 청구 네. 영수증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아니 농담을 했으면 받아주라고 아까 이런 느낌이었어.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이었다고. 아 고객 수준에서 질문을 딱 대답할 거잖아. 대답해줘요 빨리. 다시 질문이 뭐였어요? 보험금 청구할 때 영수증만 내면 되나? 대답해주세요. 카드 영수증은 안 돼. 카드 영수증 안 돼요? 안 돼. 가끔 신용카드 영수증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료비 영수증을 보내야 되는데. 진료비 영수증? 네. 병원에서 떠주는 건가요 그게? 네. 그럼 슈퍼마켓에서 떼주겠냐? 그거를? 아 좀 친절하게 해주라고. 약국에서 떼줘요. 약국에서 떼주지. 아 보험금 청구 이게 카드 영수증 안 되는구나. 아, 내 삐처리하기 귀찮아서 욕을 안 하려고 했더니 씨발 진짜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보험금 청구. 아 너무만 하니까 공부 전문가니까 또 다른 걸 잘하시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카카오톡도 있고 팩스도 있고 많은데 팩스는 보낼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니까 이제 보내기가 힘든 경우가 있는데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요새 휴대폰으로 잘 찍히니까 A4G잖아. 대부분 다 A4G보다 조금 작거나 A4G거나 그러면 이거 휴대폰으로 딱 찍어서 보험 담당자한테 그냥 보내주세요. 그러면 고객 보험 방송 아니지 이거. FC가. FC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잘 자란 것들 모아두면 영수증 잊어버리고 하니까 병원 갔다 와서 바로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청구하기도 편하거든. 이거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그 다운로드해서 이메일로 보내거나 카카오톡 PC 버전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하면 바로 출력해갖고서 보험금 청구서 한 장 넣어서 보내면 되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초점 문제를 맞춰서. 초점은 잘 맞춰요. 근데 너무 흐리게. 중요한 거는 이게 휴대폰에서는 밝게 나오는데 잉크로 뽑을 땐 좀 어둡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온라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1편부터 7편, 지금 7편을 하고 있지만 6편까지 들어오신 분들이고 온라인을 조금씩 하고 있는 분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흔히 무료 프로그램 포토스케이프 같은 보정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싹싹 밝게 하면 어둡더라도 엄청 밝게 나오거든요. 그 밝게 만들어서 출력해서 그냥 팩스 넣으면 되니까 굳이 팩스를 주고받을 필요도 없고 그 카카오톡 이미지로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일부 회사가 아니라 대부분의 생명보험 회사들은 제가 아직 안 해봤는데 대부분의 손해보험 회사들은 그 보험금 청구서 뒤쪽에다가 워드나 글자로 이미지로 파일이 와서 어두우니까 너한테 이메일로 보낼 테니 보상과 직원 이거 보면 나한테 이메일 주소 하나 찍어라 라고 얘기하면 보상과 직원들이 다 이메일 문자로 보내줍니다. 그럼 그 이메일로 파일 첨부해서 보내면 돼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생명은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직 그쪽에서는. 생명보험도 요새 잘 자란 것들은 대부분 다 요즘에는 되는데 계약이 좀 됐거나. 이 어플로 청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플로 청구하는 게 더 불편해. 어플리케이션 들어가갖고 뭐 이거 하고 보내고 어플리케이션 유명한 보험금 청구 아무튼 뭐 있는데 뒤에 가면 팩스로 또 보내야 되고 첨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휴대폰 안에서 온라인 팩스로 보내는 형식인데 오히려 더 귀찮고 힘드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렇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서 같은 거는 뭐 보험금 청구서를 매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청구하거든. 근데 청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런 거는 미리 보험금 청구서 작성해가지고 그 날짜 넣는 날하고 증상 넣는 날만 비우고 스캔을 해두든지 복사를 하나 해두면 그냥 거기만 쓰면 되는데 이렇게 쓸 때마다 맨날 이렇게 써가지고 보험금 청구 하루 종일 하고 뭐 그런 게 힘들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뭐 그런 방법이 편해요.
나중에 저희 강의할 때 오면 백투더 베이직은 아니지만 뭐 강의 오신 분들을 위해서 보험금 청구 팁 뭐 이런 거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하루에 보험금 청구를 최소 20건 이상씩 해요. 하루에? 하루에 20건 이상씩 하는데 시간이 1시간 반 이상 걸리지 않아요. 총 고객이 몇 명 정도 되나요? 3,000명 정도 되죠. 다 계약자예요? 다 계약자 지금. 와. 피보험자도 있어. 뭐가 오야? 아니 5 할 만하지. 보통은 2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데 300명도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은데 3,000명이면 근데 고객 관리가 힘들어. 그래서 개발한 게 파워 FC잖아. 이게 안 돼서 개발한 게 파워 FC. 하루에 진짜 20명이면 정말 많은 거죠. 장난 아니겠다. 근데 그 보험금 청구하는 게 굉장히 간단하다니까? 어렵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릴 필요 없어. 어떤 설계사들은 보험금 청구 하루에 10건씩 하면 하루가 다 가버린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손해보험은 팔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가르치는 생명보험 설계사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 보험금 청구가 굉장히 간단하고 고객과 컨택하기 쉽다. 다만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너처럼 보상과 직원이랑 싸우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싸우지 마. 안 싸우려고 서로 스트레스니까. 근데 가끔 왜 종종 싸워? 500원 안 나왔다고 싸워. 500원은 아니지. 50만 원이었지 그때. 50만 원 싸울 만하잖아. 74만 9,200원이었어 그때. 뭐뭐 잘못했으니까 이거 확인해라 그러면은 아우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 가끔 정말로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 보상과 직원들도 이제 신입이 있을 수 있고 신입이 있을 걔네들은 원칙적으로만 하는데 깐깐할 수 있고. 원칙을 따지다 보면 원래는 안 나가야 될 것도 있고 나가야 되는데 좀 짬밥 있는 애들은 안 나가야 되는데 내보낼 때도 좀 있고 여들 있게 할 때도. 그리고 짬밥 있는 애들은 줘야 되는데 속이고 안 내보낼 때도 있어.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보험금을 덜 주는 게 보상과 직원 그냥 관례 간습이 맞겠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선배들이 그럼 자기네들 하는 그게 거냐고. 성적으로 뭐 잡히는 게 있어요? 인사고과.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내가 보상과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자기네들이 이제 보상을 나가야 할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금액에서 덜 내보내면 좀 유리한 게 뭐냐면 민원 같은 거 걸렸을 때 안 내보내야 될 건들을 그런 걸로 모아서 그냥 내보내고 끝내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자금이 어느 정도는 늘 잡혀 있잖아요. 늘 잡혀있지. 늘 잡혀있긴 한데 근데 그들도 먹고 사는 어쩌다 보니 보상과 직원 하는 건데 어쩌다 보상과 직원 하는 건데 너무 괴롭히는 것도 포스팅 봤어요? 어쩌다 검색해 서점 가서 아주 다양하게 찾아오셨어요. 서점 갔는데 어쩌다 한국인 어.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어쩌다로 붙인 거예요? 어쩌다 어른이라는 요즘 나 그 케이블 프로그램 좋아해. 아 그래요?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 누가 김상경 아니다 김상경 김상중 그 사람이 제일 형님으로 나오는 그런 어쩌다 어른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어쩌다 한국인 어쩌다 한국은 뭐 어쩌다 보니 뭐 어쩌다 시리즈 굉장히 많더라고. 자 우리 진도 나갈까? 네. 오늘은 당신이 제일 길 것 같으니까 먼저 해봐. 안 길게 할 건데요. 제일 먼저 다시 정리해봐. 자 30분 전에 와서 다 정리해야 되나? 지금 앞에 거 보도 아이스 자 그냥 큰 그림만 아이스 브레이킹 처음에 이제 자리를 세팅을 하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갑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갈 때 그러니까 급여가 내년에 내후년에 혹은 무언가 회사를 옮기면서 늘어나는 게 쉽지 않으니 당장의 재무 설계의 가장 기본은 지출을 먼저 통제하라는 거를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매달 얼마를 쓰는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부분 그것들을 모르고 월급 언제 들어오냐고 하면 대부분 90%의 사람들은 25일 종종 5일 10일도 있지만 25일에 들어오면 25일 날 카드 결제도 다 맞춰놓고 월급이 통장을 들어오면 카드, 각종 공과금, 핸드폰 이런 걸로 그냥 통장을 스쳐 지나가게끔 되어 있고 또 다시 카드로 살아가는데 보면 제가 물어보는 건 카드 명세서를 딱 보면 반드시 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 달 한두 달 뒤에 다시 보니까 이때 굳이 안 썼어도 되는 소비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들이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을 사실 가계부를 쓰면 좋지만 가계부를 쓰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그 다음에 가계부를 쓴다고 다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어쩔 때는 했다고 어쩔 때는 안 했다고 하면 사실 아니한만 못하니 그런 부분에서 좀 시스템을 본인의 지출에 대한 시스템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4개의 통장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4개의 통장이라는 고경득 FP님의 책을 보고
제가 이제 했던 내용인데 가서 저 앞에 작가에게 보여주고. 네. 그 4개의 통장을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한 내용이니까 요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고객님들 앞에 딱 펼쳐놓고 잠시만요. 네. 근데 요새 통장 잘 안 만들어주던데. 네? 통장 잘 안 만들어줘. 아 요즘에는 통장을 잘 안 만들어주니까 기존의 통장을 변화하는 거죠. 자, 이겁니다. 적당히 비춰. 안 보여. 나와 빨리. 이유가 있으면 만들어줘. 그러니까 통장을 왜 만드세요라는 명분에. 이게 보니까는 급여 이체, 뭐 공과금 나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통장에 보면 크게 4가지 통장이라서 당연히 통장 개수가 4개겠죠. 급여 통장, 그 다음에 소비 통장, 그 다음에 투자 통장, 예비 통장입니다. 그래서 이 4개의 통장을 가지고 가장 사실 중요한 거는 급여 통장하고 소비 통장인데 이 급여 통장에 25일 날 돈이 들어오면 지출을 보면 공적 지출이 있고 변동 지출, 고정 지출이 있고 변동 지출이 있는데 변동 지출 같은 경우 소비 통장으로 돈을 옮겨서 신용카드를 쓰지 말고 체크카드를 쓰라고 일단 먼저 권하고 대부분 만나는 사람이 근로자다 보니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소득이 더 높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쓰시는 분들 이제 왜 신용카드를 쓰시냐 물어보면 소득이 높은 게 아니라 소득 공제가 높겠지. 아 제가 소득이 높다고 얘기했어요? 네. 정정합니다. 소득 공제가 높습니다. 그래서 소득 공제가 높고 그 다음에 네 소득 아니야. 내가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느꼈어. 하나 덥석 물렸어. 자 소득 공제가 더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 통장으로 변동 지출과 고정 지출 소득 공제율이 높은 거 아니야? 소득 공제가 높은 게 아니라? 소득 공제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합시다. 소득 공제를 더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별을 해서 체크카드로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를 쓰시는 분들의 대부분 할부 때문에 이렇게 신용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체크카드가 좋은 줄 알면서도 통장에 잔고가 있는 만큼 사실 체크카드를 쓸 수 있는데 통장에 잔고가 늘 빠듯하거나 혹은 없다 보니 신용카드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신용카드로 체크카드를 전환하는 시점은 어떤 보너스를 받던가 어떤 상여금을 받을 때 전환하라고 얘기를 하고 기존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관리를 통해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향을 안 먼저 보여. 설정을 합니다. 왜 위에 이렇게 하고 있어? 안 보여. 알았다. 이 파일을 하나 보내줘 차라리 사람들한테. 그래요. 제가 이 파일 뭐 우리 그 유튜브 혹은 뭐 저희가 올라오는 제 블로그 저기 보다모에 이 방송 링크 걸고 거기에 첨부 파일을 올려줘.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첨부 파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난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렇다고 치고 자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읽어주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요것을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제 요번에 그 어쩌다 보면 강의 때 실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RP하는지가 나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청약을 높이려면 사실 3가지 답이 나오거든요. 그 고객이 마지막에 그 3가지에 대한 Q&A를 해결을 하면 여러분들이 청약을 높일 수 있는데 그 3가지는 첫 번째는 돈이 없다. 당신 말을 듣고 보니까 나도 저축하고 싶고 보험하고 싶고 변액 넣고 싶은데 여윳돈이 없다고. 두 번째는 너무 좋은데 물어보고 해야 된다. 그래서 미혼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 기혼 같은 경우는 배우자한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교해보고 하겠다. 들어보니까 좋은데 또 다른 회사는 어떠냐, 다른 상품은 어떠냐 해서 비교해보고 하겠다. 이 3가지 외에는 거의 거절이 안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돈이 없다라는 질문을 상쇄시키면 여러분들은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돈이 없다를 이 4개의 통장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 밑에 예비자금과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스스로 또 적다 보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돈이 없다는 얘기가 일단 첫째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계약을 하기 위한 것과 이 계약을 통해서 얼마의 계약 파일을 갖고 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객이 지출을 줄여야 되고 그냥 이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하다 보면 한 3개월 정도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을 구별할 때 먼저 자동차가 있는가 없는가, 할부를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집에 대한 대출이 있는가 없는가, 기혼인가 미혼인가, 부모랑 같이 사는가, 혼자 사는가, 본인이 가장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고, 자동차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는 제가 저축의 한 70%, 급여의 70% 정도를 저축을 하라고 하고, 부모랑 같이 살고 자동차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부모랑 같이 살고 자동차가 있는 경우는 50% 이상, 그 다음에 혼자 사는 경우는 맥스 50%까지는 무언가 보험과 저축, 펀드, 연금, 변액, ETF 이런 내가 미래를 위한 돈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좀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나 지금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에 대한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잡아주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리를 해서 통장을 4개를 만들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내가 봐야 되는 건 소비 통장입니다. 왜냐면 나머지 것들은 내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으로 제가 분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소비 통장을 매월 첫째 주 주말에 1일부터 말일까지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뽑아놓은 것을 부부가 혹은 본인이 돈에 대한 내용을 좀 보다 보면, 노란색 형광펜, 빨간색 형광펜 제가 준비하라고 하는데 2가지 색깔을, 그래서 내가 꼭 했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하다 보면 좋습니다. 왜? 경청을 해주라고. 아니 듣고 있어. 아, 듣고 있는 거야? 설명해봐. 네? 뭔 얘기했어? 설명해봐. 지출료 뽑아가지고 형광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쓸데없는 거 줄이고 뭐 하고. 그거야? 다 듣고 있어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서호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난 뒤로 뒤에 지금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집중을 안 해서 그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말 그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전 여기까지 오늘 1부. 어? 4개의 통장 또 이상하지. 시리즈를 이어서 진행할 거예요. 어쨌든 4개의 통장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다?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가계부를 써야 되는데, 가계부를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이게 기혼이든 미혼이든 내가 많은 돈을 벌지 않지만 많은 돈을 저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이것은 통용될 수 있다. 이상입니다. 뭐 박수라 쳐야 되나? 아니 그렇지 않고 패스하면 되고 다음에 또 내가 정리하고 넘어가고 할 거니까. 아니 근데 지금 이 방송 보는 사람이 이거 듣고 뭔 소린지 알겠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죠. 왜냐면 이미 많은 FC들 중에서 사용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 다만 네가 지금 하는 다르긴 얘기를 이 방송을 듣고 알아듣는 사람은 이걸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인 거고.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4개의 통장을 계속 얘기했잖아. 네. 통장을 그래서 4개를 쪼개는데 어떤 통장을 쪼개야 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잖아. 그걸 해드릴게요 그럼. 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올릴 거니까. 아니 핵심 내용은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한 얘기의 내용이 그래서 뭔 소리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4개의 통장, 지출 통제를 하기 위해 4개의 통장이 필요하다. 근데 그 4개의 통장이 필요한데 그 4개의 통장을 가지고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이 얘기 한 거잖아. 네, 오늘은 그잖아. 그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해. 길게 하는 건 RP도 중간에 있고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고객한테 얘기한다는 내용을 하기 위해서였고, 지금 양정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개의 통장은 급여 통장, 소비 통장, 투자 통장, 예비 통장으로 제가 이제 처음에 제목만 말씀드리고 급여 통장과 소비 통장만 집중을 한 건, 요것에 대해서 오늘 좀 중요한 걸 먼저 소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투자 통장과 예비 통장은 어떻게 하는지 이제 우린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다음에 얘기해 준다고. 나 양주영 지점장 아니야. 잘렸다니까. 전 양주영 지점장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진행하시는 걸로. 네. 그래. 그렇게 되는데 어려워. 어렵지? 그치? 제 스타일입니다. 네. 내 스타일 아니야. 내가 보니까 그 재무설계 한다고 갖고 막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뭔가 좀 되게 어렵고 뭔가 복잡하고 뭔가 흐름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 소리지? 아니 실제 고객이랑 만나면 마치 그렇지 않아요? 저 얘기를 들으면 내가 못 알아들으면 바보 같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아. 좀 쉽게 얘기해요 더. 근데 통장은 4개가 아니라 이런 통장을 쪼개는 통장 쪼개기죠. 통장 쪼개기는 이제 많은 부분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체크카드를 써라 이 말에 동의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쓰지 마라 이 말에도 동의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뭐 대부분의 이제 그 재무설계를 한다 또는 그 부채를 줄여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강의를 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신용카드를 쓰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뭐 일정 부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뭐 잘 쓰면 뭐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잘 쓰기가 쉽지 않으니까 보통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카드에 할부가 남아 있으면 남은 한도까지 쓰고. 근데 이 통장을 쪼개가지고 그 나가는 거를 이렇게 통장을 나눠놓는다고 해서 지출이 통제가 될까? 난 안 돼. 나도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데, 보통 이제 우리도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급여가 매달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월급을 늘 받고 정해진 상여 달에만 좀 보너스를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는 게 분명해요. 그럼 자영업자를 고객을 만나면 그건 예외가 되겠네요. 자영업자는 여기에서 통장 하나를 더 만들고 좀 더 중요한 건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돈과 그 다음에 회사의 돈을 구별을, 특히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조금 양세하신 분들은 내 돈과 회사 돈을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미안해요. 양세하신 건 뭐야? 영세. 근데 와이셔츠는 왜 가져왔어요? 나 셔츠 입으려고 지금 갖고 왔는데 니네 다 지금 아니 저도 7시 반에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둘이 이렇게 입고 와서 그렇게 그냥 하자 그래서 그래왔죠. 안 갈아입었죠. 일단 어렵다. 일단 어려워. 그러니까 이걸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걸 하면은 지출 통제가 될까? 이거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고객이 여기다 일단 적어요. 제가 물어봐요. 핸드폰 얼마 정도 쓰세요? 한 달에 매달 나가는 대출금 뭐 나가세요? 학자금이나 그 뭐 집담보 대출, 그다음에 부모님 용돈 들이시나요? 보험 그러니까 얼마 나가세요?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지. 네가 200만 원 버는데 나가는 돈이 지금 뭐 190만 원, 뭐 195만 원이 나간다. 그럼 5만 원만 저금해가 아니라 이 중에 필요 없는 걸 한번 쪼개내서 줄여보자. 그래서 줄이고 그거만큼 보험 뽑는 거지. 그렇죠. 보험을 뽑을 때도 있고 또 다른 걸로 안 낼 때도 있고 그게 두 번째고, 첫 번째는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을 이걸 하다 보면 반드시 모자를 돈이 남게 돼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200만 원 중에 생각해서 쓰는 게 190만 원이 아니고 진짜로 이걸 적다 보면 150만 원도 안 남아. 그러면 고객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내 돈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 어디로 갔지? 라고 늘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소고기 사 먹었지. 소고기 사 먹을 수도 있는데 적어보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에 매달 똑같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만큼 당신의 돈이 새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까지도 같이 한번 내용을 봅시다. 질문해도 돼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뭐 남는 돈, 뭐 모자라는 돈은 이게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고객도 있잖아요. 나 50만 원 저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50만 원 100만 원 하고 싶은데 받으면 돼요. 그냥 덥석 받으면 돼요. 50만 원 저축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 역시도 저는 이걸 한 번 더 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돈이 50만 원뿐이 아니고 더 할 수 있는지, 또 다른 저축은 무엇을 하고 있고 이 50만 원 왜 저축하려고 하는지, 언제 쓰려고 하는지 그걸 다 물어보고. 실제로 그 질문을 받았어요 어저께. 네. 그래서 일단 가만히 있어 보라고 내가 주말에 물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몇 살인데요? 그냥 전체적인 좀 상황을 좀 알아요. 얼마를 벌고 있고 결혼을 하는지,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아이 그냥 50만 원짜리 가갖고 사인 받으면 되지 뭐 물어봐 그거를. 아 저는 물어보고 하지만 뭐 다른 분들처럼 그냥 그러면 가장 좋은 상품 해서 해도 되죠. 그래요. 가장 좋은 상품이 뭔데? 물어보겠죠. 그 정도는 투자 상품 할까요, 공시로 상품 할까요 정도. 예를 들어 변액이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미친놈이 그 50만 원씩 연애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우리나라 고객은 별로 없어요. 아니 거의 거의 이거 없어요. 별로 없다는 왠지 좀 있는 것 같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왜냐면 거의. 제가 변액으로 하고 싶다는 고객이 있어서 가입을 시킨 적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는데 거의 없다 거의. 아주 뭐- 절대. 뭐라고- 그냥 가서 사인 받으면 되는구나. 뭐라고 얘기해 줄 거야? 주말에 이제 물어봤잖아. 뭐라고 얘기해 줄 거야 가서? 그냥 받으라고. 어떻게 받으라고 하니까는 뭘 보고 가야 되지? 종신보험 50만 원짜리. 좋아. 난 거기에 찬성해. 난 반댈세. 선지급률이 알리안치가 제일 높은 거 같은데? 안돼 안돼. 왜? 오버레이딩이 다음 달에 나와. 그거 안 좋아. 어찌됐건 뭐 그렇게 됐다. 이 얘기는 오프 강의에서 조금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좀 더 네, 그렇죠. 자세하게 하는 걸로. 네. 그럼 이 얘기를 지금 1시간에 압축해서 AP서부터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지. 네. 오늘 온라인 강의, 온라인 첫걸음에 대해서 뭐 온라인에 대해서 아 뭐- 이렇게 튀는 거야? 항상 전 양중 지점장은 제일 마지막에 하잖아요. 뭐 그거 몰라? 왜 오늘 며칠이고 27일이요. 28번 나와봐라. 뭐 이거 몰라? 알았어. 자 그동안 이제 블로그 활성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자 일단은 뭐 지금 몇 주 안 돼서 뭐 그대로 따라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뭐 아예 신경도 안 쓰신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식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블로그 같은 경우는 내가 활성화가 돼야만이 어떤 키워드를 잡아서 DB를 뽑아서 계약으로 창출을 할 수가 있는데, 지식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고객들 단
요즘은 업체들이 좀 많이 장난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들이 질문하고 본인들이 답변하거나 아니면 개인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돌려갖고 비슷한 내용의 이제 키워드를 넣어놔요. 그러면 그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댓글을 달 수 있도록. 네.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 할 때는 지식인에서도 계약을 엄청 많이 썼는데 요즘 업체들이 너무 장난질을 많이 해서 요즘 지식인은 잘 안 하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처음 온라인 마케팅 이제 첫걸음으로 이제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블로그를 활성화시키기 전까지는 내가 DB를 뽑지를 못하고 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계약을 뽑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식인입니다. 그래서 지식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보다 보면은 이게 업체에서 올려서 장난글인지 아닌지 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반 정말 고객들이 내가 궁금한 부분을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이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고 좀 잘 해준다라면 뭐 채택도 해주고 나한테 문의도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활성화되는 기간이 있지만은 지식인 같은 경우는 바로 계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만약에 운영을 하신다라면 지식인도 함께 하시라. 단 세상에 쉬운 건 없습니다. 바로 나올 수도 있고 뭐 물론 블로그 활성화되고 이후에 뭐 나올 수도 있고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차피 할 거라면은 낚싯대를 블로그도 던져놓고 지식인도 던져놓고 여러 군데 던져놓다 보면은 물고기가 그 중에 한 마리는 걸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식인도 같이 하시면서 대신에 이제 지식인의 본인 프로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 놈 보지 마. 굳이 신경 쓰지 마. 열로 오면 아니 다 끊겨 누구든. 그러니까 그냥 화면을 보고 얘기하봤어. 화면을 보고 얘기하시라고. 나는 그래도 반응해줬어 이렇게. 개인지 봤어. 아, 네 블로그란다. 도움을 좀 주라고 왕사분한테. 아무도 안 했는데 블랙홀이구만. 블랙홀 여기만 쳐다봤다면 머리가 백지가 된 느낌. 아니 지식인까지 하면 고기가 잡힐 수 있다. 자, 지식인에도 이제 내 프로필과 비슷한 부분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비슷한 건 뭐야? 프로필과 비슷한 자, 내 프로필과 비슷한 거는 내가 누군지 간략하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 관심 분야, 만약에 관심 분야 같은 경우는 뭐 보험, 저희는 보험이니까 당연히 보험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그 관심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관심 키워드에는 이제 거기에 내가 입력을 해놓으면은 뭐 종신보험이다, 뭐 실손보험이다, 연금보험이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내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지식인을 클릭하게 되면은 그 내가 관심 키워드를 등록해놓은 그 키워드로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 그런 질문들이 쫙 뜹니다. 네.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그렇죠. 질문들. 네. 이렇게. 그러면 굳이 지식인 들어가서 쓸데없는 그런 질문들을 보느니 내가 원하는 보험 관련해서 질문하는 사람들 위주로 답변을 좀 더 빠르게 달 수 있다. 그게 골라져서 이렇게 자동으로 질문 리스트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로그인을 하면 제가 만약 답변을 등록을 달기 해놓으면 시작하면? 보험 관련 내용만 쫙 뜨게 돼 있죠. 답변을 달기 시작하면이 아니라 답변을 그 프로필을 전에 설정할 때 설정을 하면? 내가 관심 분야가 보험이야. 그러면 내가 지식인에 로그인을 하면 누구님 당신의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면서 리스트 정리가 쫙 돼. 그럼 그 중에 내가 달 질문을 선택해서 달면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식인을 질문을 검색해가지고 답글을 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질문을 올린 지 굉장히 오래된 질문이 올라올 때도 있는데 그렇게 설정을 해두면 최신 순에서부터 이렇게 답글이 쫙 달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얘기. 좋은 거 같네요. 한번 해봐야겠네. 나도. 한번 블로그 일단 하시고요. 블로그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블로그를 이제 처음 블로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영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이제 블로그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지식인을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좋다라는 거. 네. 그리고 지식인의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카페 부분 얘기하면서 얘기할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자, 지식인 얘기가 나와서 이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거는 좀 나중에 얘기하시죠. 눈빛만 봐도 알아? 무슨 얘기 할지? 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면 본부장님처럼 하시는 분하고 업자하고는 뭔 차이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저희는 순수, 네, 수작업이 들어간다는 거. 업자들은 간편하게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거. 그래 대신 저희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저희는
한 아이디로 오래 가기 위해서 수작업을 하는 거고요. 자, 업자들 같은 경우는 그 아이디가 날라가면 대체할 아이디가 수십 수백 개가 있습니다. 대량 생산. 그렇죠. 네. 그래서 프로그램 돌린다는 거. 그럼 본부장님이 프로그램 돌리면 본부장님도 업자예요? 저는 일단 개인입니다. 아, 궁금한 건 경계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돈을 뭐 돈이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한계 블로그. 그러니까 아니 업자는 그걸로 해주고 돈을 버는 사람이고 그렇지. 우리는 그걸 그걸 업자가 통해서 아니라 계약을. 우리가 하면서 계약을 하는 거지. 업자가 뭘 아 그러면 업자는 그 DB만 뽑고서 그 역할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DB만 DB를 뽑고 끝이 뽑게 아니라 만들어주는 거죠. 그 의뢰한 사람에게 그 글을 상단 노출을 시켜주고 그래서 돈을 받고 그 업자한테 의뢰한 사람은 그걸로 계약을 받겠지. 근데 이 DB를 문제는 그 업자들이 이제 의뢰한 우리 개인들이 업자들한테 의뢰를 했을 때 그것만 상단에 띄워줄 뿐이지 어떤 내용으로 작성을 해서 DB가 나온다까지는 못 해줍니다 대부분은. 업자들이 보험을 모르니까. 네. 그래서 내려가면 다시 또 올려주고 띄워. 그렇죠. 예전에 네. 카페 어디서 보니까는 그 저기 사무실에 막 택배로 막 이렇게 막 쌓아놓고 온라인으로 영업한다고 그런. 그 사진은 계속해서 이용하는 거 보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사진을 질문한 직접 안 봐서. 궁금한 건 아까 저번에 강의 때 그 카페 아이디 지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블로그도 최적화시키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지식인은 그런 지식인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디에 뭐가 그런 뭐 등급이 있습니다. 내공 등급 뭐 네. 채택 이런 걸 하면 그게 좋은 건가요? 네. 그게 내가 등급이 보니까 등급에 따라서 상단 노출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니에요. 등급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댓글을 열심히 다는가에 이제 질문자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보기 위한 지표인 것 그러니까 같고 뭐 활동 지수 같은 거 그런 것도 일단 있어요. 양적으로 많이 답변을 다는 건 좋은 거네요. 양적보다는 정확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조금 지금 왜냐면은 얘기가 막 좌우로 섞였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제가 거야? 이제 기초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하려고 아. 했던 거라서 아니 궁금해서 갑자기. 그러니까 네. 블로그도 아이디 최적화를 해야 되고 그렇죠. 카페도 아이디 최적화를 해야 되고 그 지식인도 아이디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블로그는 최적화가 안 돼 있으면 내가 글을 아무리 써봐야 저 뒤에서 보이지도 않고 카페는 내가 또 아무리 글을 써봐야 저 뒤에서 보이지도 않아. 근데 지식인은 실제 업자가 질문한 게 아니라 누구 진짜 고객이 될 만한 실제 소비자가 질문을 한 것을 골라서 내가 성심성의를 다해서 답글을 달아주면 그 답글을 질문한 사람이 채택을 하고 나한테 연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바로 그 다이렉트로 답변을 한 거기 때문에 계약이 될 확률이 있다는 거지. 결국에 그 사람은 보는 거니까. 그렇지. 노출은 안 되더라고. 그리고 문제는 노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올린 사람과 그 다음에 내 자신도 댓글을 달 거고 또 다른 사람들도 댓글을 달 거예요. 그 힘으로 만약에 이게 상단 노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질문을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와서 문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저기 뭐 지식인 아이디 최적화의 부분이야. 근데 지식인 아이디 아니 가끔 보면 내공 몇을 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가 그런 있어서. 거를 쌓아두시고 등급을 올리시면 좋긴 해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등급이 낮은 사람이 댓글을 다는 것보다 높은 사람이 댓글 다는 거를 만약 같은 정성을 들여서 비슷한 내용의 답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내공이 높은 사람 위주로 채택을 많이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답변을 달 때 좀 빨리 해주는 사람 거를 채택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인 분들이. 그래서 이거의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바보짓도 꾸준히 하면 병신이라고. 삐. 아니 바보짓을 꾸준히 하면 병신이 되는데 그렇게 뭐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업자들이 기계적으로 글을 올리고 거기에 댓글 달아갖고 무조건 걔가 이제 뽑히게 돼 있는데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글을 달아도 자기 걸 안 뽑히는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그런 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좀 갖춰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좀 일단은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지식인 답변에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실비 이렇게 딱 하면 그건 기계가 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로 해서 네임택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끔 만드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프로그램에다 키워드를 입력을 해요. 실손, 뭐 종신보험 이렇게 키워드를 해서 누군가 글을 올렸다. 그럼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바로 가서 그냥 정해진 그 댓글 내용을 정해진 내용 보다 보면은 질문하고 그냥 단지 실손이 들어갔을 뿐인데
엉뚱한 네, 그런 답변이 굉장히 요즘에 많아요. 그 질문하신 분도 업자분들 말고 이렇게 썼는데도 이렇게 달리는 걸 보면 네, 그거는 그 사람이 올린 게 프로그램이에요.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 네, 때문에 프로그램. 저런 거. 네. 네이버에서 제재 같은 건 없어요? 있어요. 신고. 그래서 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디를 수백 개, 수천 개 네, 대량 준비를 해놓죠. 아이디 꼭 뭐 네이버 아이디를 꼭 그 휴대폰 번호 하나에 뭐 3개 기간 정해서 만들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이디를 만들려고 하면 그 뭐 20개, 30개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불법적 네이버 정책의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속을 하는 거고 아이디를 폐쇄하는 거지. 만들려고 하면 뭐 200개, 300개는 만들 수 있지. 근데 우리가 200개, 300개를 다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그걸 다 컨트롤할 거면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안 하는 거예요. 2개만 돼도 많아지던데. 2개만 돼도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데 아이디 2개만 돼도 이것저것 빠지고 다시 로그인하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파티션을 나누듯이 시간을 나눠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뭐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뭐하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12시 되면 밥 먹듯이 또는 뭐 6시 되면 밥 먹듯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내가 포스팅을 하거나 오늘은 지식인의 이 시간 하루에 뭐 30분은 지식인의 글을 하나 단다. 그럼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시간에 그냥 그걸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자기 일을 하다 보면 뒤로 이렇게 밀려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훈 부장 같은 경우에도 뭐 노무 같은 거 있고 글을 올리고 이렇게 띄우고 싶은데 그 맨날 바보짓만 한다. 맨날 바보짓만 오늘의 보여주면 명언이라고 해줘요. 아 자기가 그래서 바보짓도 맨날 하니까 바보짓도 꾸준히 하니까 뭐가 병- 된다고. 그래 병신이 되지. 바보짓도 꾸준히 하면 농담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그 작은 스킬이지만 그런 걸 알고 있으면 거기서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성훈 부장이 지금 다음 달 강의였나요? 네네. 1월 며칠 날 강의? 27일? 1월 27일 날 강의 있는 거를 이제 네이버에 글을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줬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걸 이제 본인 블로그로 하면 더 좋겠지. 근데 이렇게 협업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글을 올려주는 것도 좋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지식인을 할 줄 알아도 블로그를 할 줄 알아도 카페를 할 줄 알아도 본인이 그 글을 읽는 사람에게 설득력 있는 어떤 글을 작성하지 못하면 말짱 헛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뭐랄까 그 사은품으로 고객 후려가지고 계약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최저가에서 또는 보사모네 카페가 아니라 타 카페에서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 블로그 최저가에서 DB 뽑는 재미 또 DB 많이 나옵니다 라고 했지만 DB가 나오면 뭐 할 거야? 계약이 안 돼. 그거 다음에 내가 얘기할 건데 지금 아, 할 거야? 아 미안해. 그래서 아까 내가 지식인 한다고 자 오늘 근데 이성우 부장 네 팬트 시켜주시죠. 미안해. 사이다 뭐. 자 거기까지 하고 네. 이성훈 부장 오늘 저 아까 뭐 한다 그랬어요? 퇴직금을 실질적으로 그러면 보험 상품을 어떤 것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 사업주분들도 그렇고 설계사분들도 그렇고 이제 강의 중간에 이제 또는 클로징 중간에 물어봐요. 뭐 퇴직금으로 정해진 상품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물어보는데 은하계에서 퇴직금이라고 정해진 상품은 퇴직연금 외에는 없습니다. 은하계에서. 은하계. 나 그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어. 은하계라고 그래서 해서. 퇴직금으로 정해진 상품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퇴직금 제도란 은행, 보험사, 증권사들을 통해서 사회 적립을 하고 나서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됐을 때 인출 또는 중도 인출을 통해서 지급하는 것을 인출하고 중도 인출은 뭐가 다른가? 인출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을 재는 얘기를 한 거고요. 은행을 중도 인출은 이제 보험기관을 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안 버벅거려. 비슷한 얘기인데요. 어쨌든 인출을 통해서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된 그 대상한테 지급을 하고 관련된 서류를 받아놓는 것이 퇴직금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말씀드렸듯이 퇴직금으로 정해진 상품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로 이제 저희는 어떤 상품으로 퇴직금을 유치를 보험으로 하냐면은 여태까지는 주로 연금으로 많이 해왔었습니다. 연금으로 한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적립을 해놨다가 결과적으로는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도 인출이라든지 또는 환급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연금이 그동안에는 뭐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연금으로 주로 적립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는 종신보험으로도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저도 그런 적도 있고 종신보험으로 체결하는 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병원이었어요. 거기는 병원이었고 개원을 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도 한 10대 명 됐었고 매달 나가는 임금도 한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거기다 대고 10% 정도 해가지고 200에서 300만 원을 연금으로 적립해라 라고 했더니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종신보험으로 그 사업장은 제가 권해드렸어요. 200만 원을? 아니죠. 200만 원까지는 안 하고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수준, 예를 들어 한 5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를 주계약으로 가입을 한 다음에 그 원장님한테 한 뭐 6개월 뒤, 최소한 6개월 뒤에는 이제 그 사업장 경영이 정상화가 되면은 추가 납입 뭐 2배수까지 가능하냐? 그래서 총 납입 보험료는 결과적으로는 한 150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고서 우선 주계약 50만 원 정도만 체결한 사례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저기 리베로 팀 쪽에서 어떤 그 미용실 개척하면서 이제 그 권했던 상품이 흥국생명 상품 중에 주계약 대비 2배수까지 추가 납입이 되는 그런 상품이 있었어요. 아예 처음부터 그런 상품으로 권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왜 그렇게 권하냐면은 퇴직금을 클로징 하던 중에 이제 사업주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2달 있다가 석 달 있다가 퇴직금을 누구를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 연금을 하게 되면은 1년까지 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역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바로 인출되는 상품도 있어. 아, 그런가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주계약 가입하고 2월서부터는 추가 납입이 같이 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종신보험으로도 체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의 때도 이제 보통 1교시 때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퇴직금 상품을 어떤 것으로 하냐면은 첫 번째 중도 인출 비율을 고려를 할 것.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업장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30만 원, 50만 원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30만 원을 1년 동안 적립을 하게 되면은 이게 한 3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뭐 각 회사에 따라서 최저 적립 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책정이 되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적립이 돼야 되는 그런 상품도 있는 거고 또는 뭐 총 보험료의 무슨 10%만 냅두고서 인출할 수 있는 각 회사마다 적립보험료가 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최소 금액 뭐 30만 원, 50만 원 적립했을 경우에는 각 회사마다 최저 적립보험료를 얼마를 남겨둬야 되는지 부분도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30만 원을 적립을 했는데 이 회사 상품 같은 경우는 최저 적립보험료가 뭐 200에서 300이에요. 그러면은 추가로 거기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좀 협소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좀 곤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금액이 적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회사를 선택을 해서 뭐 적립을 시키는데 원수사는 뭐 방법이 없죠. 그 회사 거밖에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는 금액을 좀 늘려야 돼. 기본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금액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금액을 늘리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금액과 추가 납입. 그렇죠. 추가 납입을 권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제 나는 때려주게도 뭐 20만 원, 30만 원밖에 못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1년 이후서부터는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모자란다 했을 경우에는 개인 사비든 회사의 잉여자금이든 뭐 추가로 더 해가지고 보태서 지급을 한 다음에 관련서를 작성해 두세요라고 반드시 이렇게 안내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퇴직금으로 정해진 보험사 상품은 없다. 그래서 각 회사마다 정해진 상품 중에 최저 적립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종신보험도 적립이 가능한데 반드시 최소한 추가 납입이 2배수 이상 정도가 돼야지만 연금 정도의 환급률이 좀 뜨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추가 납입을 2배를 하면 연금보다 환급률이 더 높을 수도 있어? 실제로 높습니다. 실제로 높고 굉장히 한 3개월, 4개월 정도만 가더라도 환급률이 40%대, 50%대 1년만 되더라도 굉장히 높게 떠요. 연금도 추가 납입 되는데요. 되죠? 핵심은 그거인 거지. 그러니까 그 연금도 추가 납입 되는데요. 왜 종신으로 파세요? 환급률도 낮은데 수수료 많이 주잖아 종신이. 그렇게 얘기할 거야? 아니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야? 나는 얘기해요. 근데 얘기해. 왜 그러냐면은 고객이 우리한테 받는 이 서비스에 대한 가치가 있다라고 난 충분히 어필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좀 가져가야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퀄리티의 그 서비스 될 수 있는. 너무 클로징에 이거 정말 그 킬링 포인트, 킬링 컨텐츠, 킬링 포인트래 씨발. 뒤지는 지점 때문에. 내가 너무 얘기를 고객하고 얘기할 때 종신보험을 권할 때가 있는데 너무 퇴직금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그 업장이 기본적으로 장사를 좀 한다는 얘기거든. 장사를 좀 하거나 병원이거나 뭘 하면 결국에 그 어떤 종신을 권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사업장이 망하면은 망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장이 잘 되고 있어 현재. 당신이 미용실을 하고 있거나 병원을 하고 있어. 뭐 어떤 게 마음에 들어? 병원이 마음에 들어? 미용실이 마음에 들어? 병원이 마음에 들어? 당신이 의사야. 아 마음에 들어? 아니 좋댄다 씨. 병원이야 의사야. 이제 의대 졸업하고 병원에서 땡이 치고 나와갖고 이제 개원을 딱 했어. 이제 돈 좀 벌어보려고 하고 한 1년 돈을 벌었어. 한 1년 동안 한 2억 정도 돈을 벌었어. 근데 개원을 하면서 한 5억 정도 빚을 졌어. 그럼 당신이 그 시점 1년 정도 2억을 번 시점에서 죽어버렸어. 그럼 당신 가족들한테는 뭐가 남게? 빚. 그거는 빚이 남진 않아. 왜냐면 내가 죽음으로써 그 빚을 다 안고 그냥 가버리면 끝이야. 근데 병원도 물려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속 포기를 했을 때 이제 빚이 남는 거고. 아니 상속 포기를 하면 빚이 안 남지. 그러니까 포기했을 때 빚이 안 남는 거고. 그걸 근데 병원을 내가 갖고 이제 인수했을 때 그 빚이 그대로 돌아오는데 만약에 그 의사가 잘해서 그 병원이 돌아갔었는데 그 의사가 없다면 그 병원이 망할 수도 있지. 그렇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그 빚을 까고 그 병원에 페이닥터라도 고용을 하려면 예를 들어 그런 사망보험금의 의미가 퇴직금 플랜에서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제가 만약 의사고 지금 제가 보험 영업을 하면서 제가 얻은 지식이라면은 저는 그 부분은 종신보험으로 해결합니다. 근데 내가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네. 종신으로 해서 퇴직금 플랜으로 가면 만약에 이런 부분도 해결하셔야 됩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면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환급률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장사를 좀 하는 집에 가면 이거 연금으로 해도 되고 종신보험으로 해도 되는데 종신보험으로 하면 너 장사 좀 되잖아? 그러면은 이게 혹시나 네가 잘못되면 네 가족들한테 남겨줄 돈 그리고 네 재산 이거 다 없어질 수 있는데 빚 가는 돈 정도는 남겨줘야 되는데 네가 안 죽으면 고객한테 네가 안 죽으면이라는 말은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네가 별 문제가 없다면 여기서 이제 퇴직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걸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왜냐면 사실 사회 이체 자체가 중요한 거지. 뭐 그래서 나는 제가 종신보험으로 퇴직금에 대한 노무 플랜을 풀 때는 사실 추가 납입은 전혀 하지 않아요. 저도 제가 만약에 노무를 한다면 저는 종신으로만 얘기할 것 끌리지. 같아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 굉장히 뭐- 확 끌리지. 알고 있었던 알고 내용인데 있던 내용인데 왜? 딱 표정이 근데 왜 연금 갖고 왜 딴지 걸었어 아까? 연금도 추가 납입된다고 왜 딴지 걸었어? 방송을 보는 분이 그렇게 아, 질문할 수 있는 걸 대신해 왜 딴지 걸었냐고. 그럼 난 조용히 안 돼. 그거 말고 내가 아까 중간에 질문하고 싶었던 게 처음부터 중도 인출되는 게 거치식 말고 적립식도 있어요? 있지. 적립식도 있어요? 그럼. 다음 달부터 바로 추가 납입도 안 하는 적립식이 어떤 게 있어요? 네. 그거 바로 다음 달부터 돼요? 근데 별로 안 좋아 환급률이. 환급률이 안 좋지. 그러니까 중도 인출이 바로 되는 게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기능만 보고 판매할 수는 없잖아. 그럼 환급률이 무조건 높다면은 적금으로 넣어야지. 보험 상품으로 왜 팔아? 기능과 우리 소득 그건 구조와 내가 수익 파는 방법이 기능과 따로 이 있어. 밸런스가 맞춰야 돼. 아니 그러니까 내가 고객들을 만나서 이거 원금 보장 언제 돼요? 원금 보장 제일 빨리 되는 상품을 해주세요. 나한테. 그러니까 노무가 아니라 일반적인 고객도 뭐 하고 싶은데 원금 보장 제일 빨리 되는 상품이 어떤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적금하세요 그냥. 적금하지 보험을 왜? 미쳤어? 미쳤어? 넣어야지. 그래 뭐 원금 띄우려고 보험 가입하나? 그냥 진짜 고객한테 그렇게 원금이 그럼 가장 고객이 뭐라 그래요? 아니, 네 하고 적금하러 가요? 아니 그러면 보험이 사망보험금도 있어야 되고 비과세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적금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따지냐고 나 물어보지. 보험 중에서 보험 중에서 그런 게 다 이렇게 완벽한 게 없다. 기능이 좋으면 환급률이 낮고 환급률이 높으면 기능성이 떨어져.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가느냐에 찌고 어떤 게 정답이 되느냐에 따라 이제 고객이 선택하는 거에 답이 되는 거지. 보편적으로 좀 괜찮은 부류가 있고 보편적으로 좀 안 괜찮은 부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없어. 그런 것도 없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삼성생명 다니는 사람은 삼성이 제일 좋은 상품이어야 하고 그렇죠. 동부 다닐 때 동부가 제일 좋았잖아, 그지? 우주에서 제일 좋았죠. 은하계도 아니고 지금 안 팔아서 그렇지 동부. 그지? 아 지금도 동부 팔던데 근데? 팔아요. 동부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원수사에 있다가 특별히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면 언젠가 이제 내가 KB에 있다 이제 GA로 나오면 KB 상품만 또 계속 팔 수밖에 없어. 그게 원수사의 한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온라인 영업을 안 하던 사람이 원수사에서 나는 온라인 영업을 해볼 거야 이러고 툭 나왔을 때 온라인 영업을 들어도 그걸 제대로 소화하지 않으면 또 가서 오프라인 영업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4명이 지금 아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강의를 하는 거지. 그런 부분이지. 시간 좀 많이 됐네. 오늘 내 얘기는 뭐 제끼고 맨날 제끼고. 나는 이제 항상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인 거지. 이 간단하게 질문을 한 번 던져보면 항상 절판 이슈에 온라인에 가보면 온라인 카페에서 가장 유명한 절판 이슈가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온라인으로 영업한다 좀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리는 곳이 어디예요? 이종격 카페. 투기. 카페. 이종격 투기 카페. 이종격 투기 카페에도 보험금 많이 올라와요. 레몬 테라스 줄여서 레테지. 그리고 이제 무슨 맘카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모이는데 중고나라? 중고나라에는 그 입점에 있어요. 누가? 돈을 내고? 돈 내고 입점해 있고 그걸 내가 중고나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 못해. 아니 물어볼 수는 있으니까. 그런 거 같아. 그리고 저기 뽐뿌 거기도 돈 내고 입점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면 태아보험이 제일 많이 성황리에 판매가 되는데 태아보험 같은 경우 한 김에 하자. 일주일에 한 번만 찍자. 좀 길게 하고 진짜 깊이가 없어서 안 되겠어. 그러니까 태아보험 같은 게 가장 부딪히는 게 뭐냐면 온라인상에서는 현대해상이 최강자거든. 현대해상을 이래서 가입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똑같은 거의 비슷한 담보로 뽑아보면 태아보험이 현대해상이 제일 비싸. 근데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애들이 그 현대해상을 싸게 만들어서 팔아. 애들이라 그랬지 내가. 그런 분들이 온라인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뭐 사은품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제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뒤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현대해상 얘기를 하는데 어떤 특정한 상품을 골라서 가입을 하고 싶어서 고객이 가지만 그 안에서 천편일률적으로 고객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으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현대해상 태아보험, KB 태아보험 또는 한화 태아보험, 당신은 한화가 주력이잖아. 하나를 주력해서 거의 3개 회사로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나 같은 경우에는 태아보험도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주로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현대를 팔아야 되는데 현대를 팔지 않으면 마치 나쁜 보험 설계사인 것 마냥 막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왜 그걸 물어보냐면 우리 신입들이 우리 신입 아니지. 내가 프라임에 놓고 나온 우리 신입들 내가 리크루팅한 예전. 진짜 좀 감정이 좀 안 좋은데 프라임에서의 감정이 별로 안 좋은데 피사라고 합시다. 안 좋은 얘기 할 때 다 알아들으니까. 그 신입들이 지금 나에게 연락을 하는 게 그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마케팅 툴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온라인에서 무엇인가 물어보면 현대해상이 아니라 다른 걸 얘기하면 공공의 적이 된다는 거지. 근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 자기들이 봤을 땐 기능성이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 현대해상보다 얘네가 난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근데 가장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질병후유장애, 선천성 질병후유장애 또 뭐 선천성 후유장애 뭐 이거에 대해서 현대해상만 보상하고 이게 가장 좋은 상품이다. 나한테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현대해상만 되진 않지. 그러니까 그래서 현대해상을 가입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나는 뭔 개풀 뜯어먹는 병신 같은 소리라고 자빠졌냐고 내가 그 설계사한테 욕을 해줬는데 여기 듣는 사람이 싸잡아서 되는 거 아니야. 잠깐 시선을 피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이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고 있을 거야. 근데 나는 그거 잘못됐다고 봐요. 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나면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우길 수 없다고 봐. 이제 왜냐하면 내가 본인들과 이걸 보는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다면 내가 꼭 본인들과 생각이 같아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어차피 우리가 방송하는 게 우리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뭐 그거 반대 생각 가지신 분 나오세요. 뭐 다음에 다음에 알아서 방송 찍던가 하시겠지. 다음에 얘기하기 싫으면 뭐 다시 나와갖고 나는 반론 얘기하겠다고 나오시든가. 날 잡아서 배틀도 하고 나 같이. 그렇지. 잘하잖아. 야 말 나온 김에 그거 한번 해봐. 뭐야? 노동법 랩 한번 해봐.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 랩을 하는데 다음 시간 방송? 노동법. 다음 시간에 노동법. 다음 시간에 노동법 래퍼. BGM도 준비해서 제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은 저는 하나의 여론몰이 비슷한 그런 형식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태아보험 시장에서 현대해상이 좀 일반 고객들한테, 자 일반인들한테도 각인이 많이 지금 그 현대해상께 좋다라고 각인이 많이 시켜져 있어서 그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돌리느니 그냥 편하게 판매하기 위해서 그냥 현대해상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래. 왜냐하면 이제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고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예전에 이제 핸드폰 다 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 네, 지금 핸드폰 다 쓰고 있는데 처음에 핸드폰이 이제 그 정말 한 대에 뭐 200만, 300만 원 하다가 한 98년도, 9년도 정도부터 공짜폰. 핸드폰이 뭐 공짜폰 아니면은 뭐 3, 40만 원 이런 거 들고 다녔잖아. 여보세요? 이렇게 여보세요? 이렇게. 내 말 안 끝났어. 올려놓고 막 불에 당직. 네, 그래서 이제 핸드폰이 정말 이제 대중화 이제 활성화될 때 활성화 대중화될 때 공분화와 하면 끝났죠. 네, 대중화될 때 그 당시에 SK에서 거의 통일시장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까지도 SK를 선호하고 SK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태아보험을 많이 빗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해상이 처음에 태아보험을 출시를 하면서 정말 강력한 무기를 하나 내놓은 게 그 상해로 다쳤을 때 예전 이제 상해 의료 실비죠. 그게 이제 그 통원 시에도 본인 부담금이 없는 그 특약을 현대해상에서 가장 먼저 내놓으면서 태아보험 시장을 점령을 해서 아직까지도 네, 현대가 네, 선점을 해서 네, 아직까지도 설계사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고객들한테도 현대해상이 좋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굳이 다른 보험사로 힘들게 돌려가지고 아니 다른 데도 이런 거 됩니다. 이렇게 힘들지 않게 판매할 수 있어서 현대로 많이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현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 밑에다가 이 나쁜 새끼 뭐 이렇게 댓글 다냐고. 저는 그런 사람들 상대를 안 해요. 그건 당신은 상대를 안 하는데 당신이 글 달아놓으면 당신 밑에 욕하면 고객이 그걸 보고 이건 나쁜 새끼인갑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렇죠.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뭔 소리를 하고 있어. 공부에 씨발. 방금 욕하셨어요? 삐! 나오겠구만. 이 처리해야 되겠어. 와, 진심이 낚였어. 깜짝 놀랐어. 당신은 어때? 어떻게 생각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현대 측에서 이런 마케팅 부분을 갖다가 뭐 저기 뭐 조장하고 있는 분위기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거는 거의 설계사들이 설계사들이 그런 거예요? 네. 어렵냐? 여기 보험이 어려워. 어려워. 나 여기서 배우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니 마찬가지지 뭐 저 친구도 지금 너무 배우고 있고 네, 재무 너무 설계 열심히 배우고 있고 다 같이 네. 배우는 거지 뭐.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분야 배우고 있는 그래 거니까. 여기서 이 당신들이 하는 얘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은 나뿐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혼자 해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 뭐 아까 비슷한 생각도 있고 좀 추가를 하면 그 사람들도 분명히 좀 생각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현대 말고 다른 거를 얘기를 했었을 텐데 하다 보니까 공격을 당했고 공격을 당하니까 발끈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결국 손해를 본다는 걸 하고 현실을 인정해서 하는 게 있고 현대가 아닌 다른 것을 얘기를 해보면 고객이 현대 괜찮던데 요즘에는 같이 산후운전 조리원 다니고 같이 그걸 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는 엄마들이 그룹이라는 게 형성이 돼서 결국 아이 용품도 관심이 있고 태아보험도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면 다른 회사 상품을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고객이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본다. 그래 물어봤었을 때 현대라는 얘기가 나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설계사가 굳이 현대로 팔면 편한데 다른 거를 내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파는 거에 대해서 질문 오고 이런 과정들을 처음엔 좀 겪다가 그냥 순응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현대도 얘기하고 하나도 얘기하고 메리츠도 얘기하고 LIG, KB 요 4가지 흥국까지 5가지 중에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이 정도로 이제 제한을 하는 편이고 30세 만기, 100세 만기도 태아보험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현대 같은 경우는 선천수술 중에 가장 먼저 시작했고 현대만 된다고 하지만 다른 회사도 되는 회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각 회사의 장점을 좀 설명을 해주고 고객한테 좀 선택하게끔 하는 거죠. 댓글에 아직 한마디만 더 댓글에 내가 현대라고 달고 다른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저는 안 합니다. 댓글. 내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대해상이 좋은 보험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다른 회사가 좋은 보험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또 가격 경쟁을 하는 거야 지들끼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비는 100세로 가고 나머지 담보는 30세, 40세, 50세 이렇게 80세 복층 담보별로 복중 설계를 해서 이게 고객한테 가장 유리한 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평균 수명이 이미 막 80세가 되고 막 그랬는데 저게 있어요. 인터넷에서는 그런 잠깐만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진단비가 아기가 80세가 되면 물가 상승 뭐 암 진단비 3천만 원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논리에 대해서는 비판인 거지.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 진단비를 80세, 100세 만기로 하는 게 의미가 없고 100세 만기보다 80세가 낫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보험을 추가로 더 들어야 되는 거지. 물가 상승 때문에 뭐 만기를 낮추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실비는 반드시 100세까지 가야 됩니다. 야, 애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70년 후에 뭐 25만 원 갖고 뭐 통원하면 뭐 눈가사탕 하나 사 먹어야지. 그게 병원비가 되겠어? 그래 안 그래? 그래. 그지? 그래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물가 아니 맞는 상승률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가끔 물가 상승률을 얘기하면서 그런 이 현대해상이 제일 좋은 보험인데 100세까지 가져가야 되고 나머지 담보들을 조정을 해야 되니까 얘는 담보별 만기 설정이 되니까 이게 되고 이 회사는 안 되니까 나쁩니다라고 얘기해놓고 물가 상승을 얘기하는데 결국 그따위 얘기를 한다는 미안합니다. 그따위 얘기가 아니라 근데 문제가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뭐냐면 애기 보험들은 그러면 실비는 100세로 가고 진단비는 한 30세 정도 많이 끊거든요. 그럼 30년 보장이에요. 그럼 성인 보험은 왜 80세 100세로 해? 아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아 이게. 그러니까 욕하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의 틀을 깨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조금 더 넓게 남들이 파는 보험이 어떤 논리로 팔아지는지 어떻게 이 사람은 생각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받아들여서 그걸 조금 더 폭넓게 해야만 롱런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시장에서 굉장히 닫혀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손해보험하는 사람들은 생명보험이 나쁜 거고 생명보험하는 사람들은 손해보험이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보통 카페 같은 데 이제 댓글 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잡고 쥐 잡듯이 잡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그러면 보면은 같은 맞아, 소속의 맞아. 대리점들이 소속에 있는 설계사들이 네, 다른 사람들 못 오게 경계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에. 그러니까 그렇지. 온라인 시장을 할 때 제가 하나 깎아요. 레몬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치 당신이 말한 것처럼 어떤 한 대리점이나 팀이 모여서 새로운 사람들이 그 시장에 진입하는 걸 방해하는 거지. 정착하는데. 그러니까 방해하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이제 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뭐 자기들끼리만 경쟁을 하고 마는 건데 좀 그래. 그래서 좀 우리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보험의 틀에 갇히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노무를 할 때는 꼭 환급률이 높아야 된다. 노무를 해야 되는데 환급률이 꼭 높아야 되면 적금으로 가입하세요. 은행에 프리랜서로 코드 등록하고 증권사에 CMA 가입시키세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되잖아. 맞잖아. 증권사 코드 하나 내갖고 CMA 노무로 한 달에 150만 원씩 적립해. 그리고 수수료 2,000원씩 받고. 2천만 원에도 2천 안 나오는데. 2,000원 안 나와? 안 나와. 아, 팔아본 적이 없어. CMA로 많이 팔아보는데 스스로가 안 나와. 없어. 그런 가치를 정말 부과할 게 아니라면 자기 기준에 맞춰서 이게 고객도 이득이고 나도 이득인 상품을 조율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넌 왜 노무인데 종신을 파냐? 넌 왜 노무인데 연금을 파냐? 이런 걸로 싸우지 말란 얘기야. 결국에 우리가 해줄 서비스의 가치를 그 보험으로 받는 거고 결국 그 종신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온라인이든 그것을 하나로 아우러서 나중에 이것들이 내가 먹고 살아가고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를 다 도달하는 게 문제인 거지 나와 다르다고 욕하면 안 돼요. 보험영업은 어떤 게 정답이 될 수 없어요. 틀을 깨는 입장에서 얼마 전에 이제 보사모 그 밴드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어려운 질문 아니야? 아 쉬운 질문. 쉬운 질문이긴 한데 대답은 어려워. 어려울 것 같지? 얘기해봐 일단. 궁금해. 내 기준이면 이게 딱 갈려. 태아보험을 자기 이제 6개월 미만의 설계사인데 네. 원수사를 다니는데 네. 손해보험으로 태아보험을 해줬는데 고객이 생명보험도 어디서 생명과 손해가 조합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생명보도 설계를 해달라 그랬어요. 보험도 두 개를 가입하겠다고? 두 개를 가입하겠다고. 가입하겠다고. 손생보. 그래서 손해보험으로 30세 만기를 해줬어요. 네. 그런데 생명보험은 어디가 좋아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게 뭐 어려운 질문이야? 아니 질문이 쉬운데 대답이 어렵다고. 어디가 좋아요가 어딨어? 아니 고객이 물어보는 거지. 생명보험이 어디가 해달라고 하니까 GA 설계사야?
원수사. 원수사 할 수도 있고 GA 설계사 할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원수사- 손해보험으로 먼저 해줬지. 원수사 설계사면은 자기가 다니는 그렇죠. 회사를 팔아야 되는 거고. GA 설계사라고 가정하고. 근데 대답해봐. 나? 아니 제가 볼 때는 그 아니 기다려. 먼저 대답해봐. 듣고. 자, 보험 상품 고객들이 어떤 상품이 제일 좋아요? 그럼 저는 역으로 묻습니다. 어떤 보장으로 가입하실 건지, 그리고 가입되어 있는 보장이 어떤 내용인지. 아니 태아보험. 태아보험도 마찬가지잖아요. 손해보험 가입했는데 생명보험 어떤 게 좋냐고 얘가 물어본 거 아니야. 왜 얘한테 소리 질러? 아니야 내가 물어봤어. 물어봤어. 이어서. 그래서 이제 손해를 먼저. 왜냐하면 어떤 상품이 좋아요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손해보험으로 자기가 can 거죠. 손해보험. 네. 근데 그래서 생명보험으로 손해보험 짜려고 가입하고 추가적으로 생명보험 가입할 때 이 고객이 생명보험으로 추가적인 보험료 나입할 수 있는 여력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됐네. 남들이 질문이 잘못됐어요. 남들이 생명이랑 손해랑 고객 입장에서 그 이유는 자 고객 입장이 아니라 그거는 설계사들이 만든 하나의 그 플랜이라고 보시면 돼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자, 성인들 같은 경우는 사망보장은 주로 생명의 종신이나 정기보험으로 준비하면 좋죠. 손해보험보다는. 그래서 한 대 치겠다. 이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톤이 끝날 때 지금 한 대 치겠다. 주로 접하는 질문인 거지.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이제. 정말 답답해. 근데 얘들의 경우는 만 15세 미만의 경우는 사망보장이 가입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일반 영업하는 설계사분들이 손생보 두 개 상품을 가입을 시키려고 하나에 그냥 만든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생명보험을 가입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를 진단금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명보험 플랜. 진단금이 높다는 게 아니라 통상 큰 보장은 생보에 넣고 그러니까. 잘자란 것들은 손해보험에 진단비를 높게 가입할 수 있다. 큰 보장으로 가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손해보험은 소멸성. 왜? 계속해. 알았어. 소멸성이고 생명보험은 나중에 만기 때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플랜을 하는데 저는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게 손해보험도 요즘은 뭐 진단비라든가 이런 거를 크게 가입할 수 있어요. 태아보험도 아시다시피. 그리고 뭐 환급형이야 적립보험료를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손해보험도 이제 그 환급률이 달라지니까. 실손이 들어가는 보험은 기본적으로 환급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실손은 예전에는 이제 적립보험료에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을 상당 부분 충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만기 환급금이 이제 작거나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의 결론부터 얘기를 원래 하자면 보험료를 내는 게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 거고. 결론 들어줘요. 네, 다한 거 아니야?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면 다한 거 아니야? 고객이 생명보험을 어떤 상품이 좋아해서 그거를 가입하려고 한다라면은 그 생각했던 그 생명보험의 보험료 플러스 손해보험이 만약에 이게 만기가 뭐 30세다 진단비나 이런 게 그러면은 이거를 차라리 그것만큼 손해보험에 손보로 그냥 풀 세팅해서 가입하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아이씨, 나 지금 원래 지난 시간에 오늘 뭐 하려고 했는 줄 알아? 태아보험만 되면. 아니 지난 시간에 금리가 아니라 마지막 시간에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설계사한테 뭘 답변해줬다. 그 답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얘기를 하겠다 그랬어. 기억나는 못하지? 기억나. 기억나? 뭐 했는지 알지? 내가 오늘 그 얘기도 하고 이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이거 숙제하자. 다음 시간에는 퇴직금 더 하지 말고 딱 끊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6편 마지막에 내가 답변했던 그 질문과 지금 태아보험에 대한 내용을 난상 토론을 한번 해보자.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태아보험은 굉장히 좀 화두가 되고 생각이 좀 많이 다르고 나도 여러 번 좀 바뀌었던 공부를 좀 해야겠고. 그거 6부 마지막도 한번 얘기해줘요 다시. 6부 7부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니 보험도 해줄까? 보험도 할 거 아니야? 맨 마지막 쪽에. 마지막만 보면 그래 보험도 할 거 아니야? 뭐 지금 클릭 유도하는 거야. 내 유튜브에 지금 통장에 돈 찍힌다고. 통장을 안 줬다며. 아직 안 줬어. 근데 돈 찍힌다고 광고 쓰니. 농담이고요. 6부 마지막에 있는 질문과 지금 태아보험 관련 이거 사실은 영업의 초보이자 영업의 어떤 정점에 이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혼란과 사람마다 답이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답이라기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고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태아보험에 대해서 또 유튜브나 질문, 댓글 적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도
잡아드리자. 오늘 뭐 짚어드리도록 시간이 하겠습니다. 좀 길어졌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루 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찍나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다음 주 일요일 날 또 찍읍시다. 이렇게 편하게. 혹시 태아봉 전문가도 따로 계시나요? 태화보험 전문가 여기 있잖아. 아, 얘도 그래요? 얘도 전문가야. 오. 나도 전문가야. 너만 아냐. 왜 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아보험하면 공부하겠습니다. 흥분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세 명. 나는 흥분은 하진 않아. 어렵냐? 아니 어려운데 배우고 있어요. 다음 주에 공부해갖고 한번 해봐. 근데 아까 이서우 부장의 의견은 주말이 아니고 평일날 찍잖아요. 일주일만 하면 이서우만큼 태화보험 한다. 다음 주에. 브라보. 자, 어쩌다 보험인 7편.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촬영. 형님. 감사합니다.